정해놓은 그 표준에 맞게끔 무기 체계를 구현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상호 운영이 가능하다. We test together. 우리는 함께 평가한다.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상호 인정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합동상호운용성 기술센터장 표상호입니다. 상호운용성은 서로 다른 체계 간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로 정보를 교환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장에 참여하는 아군의 타격체계, 감시정찰체계, 지휘통제체계 간 실시간 전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탄도탄 작전의 경우 적 스커드 미사일이 발사가 됐을 때 아군의 감시정찰 체계를 통해서 탄도탄 정보가 공유가 되고, 그러면 지휘통제 체계에서 타격 체계로 4분 이내에 적의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아군이 가지고 있는 방공 시스템, 육군이 가지고 있는 방공 시스템을 잘 조합해서 제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핵심이 상호운영성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동상호운영성 기술센터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도입 간 상호운영성 평가 및 기술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국방상호운영성 전담기관입니다. 상호운영성 평가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가 도입될 때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획득 단계, 운영유지 단계 등 5단계 6활동 전반에 걸쳐서 수행하는 평가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운영성 평가의 어떤 결과는 주위로부터 어떤 영향을 가능한 한 받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평가 기준, 평가 절차에 맞춰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국방부에 건의를 해서 군 책임운영 기관으로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작전 반경이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실시간 정보 공유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방국 간의 연합작전 수행을 한다고 이제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연합작전을 수행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장에 참여하는 모든 무기 체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데, 과거에는 음성으로 한국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영어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말로 하는 어떤 그 정보 교환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한 정보 교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표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링크 16, 그 다음에 링크 22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국제 표준 전술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정해놓으면 정해놓은 그 표준에 맞게끔 무기 체계를 구현을 하게 되면 임무 수행을 할 때 서로 간에 상호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멈티가 이제 지금 현재 군에서 이슈로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운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조종사가 나머지 3개의 무인기를 활용해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멈티를 기술적으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운영성이 특히 중요한데요. 상호운영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합동상호운영성 기술센터에서는 무인기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 그 다음에 메시지 표준, 그리고 아키텍처를 연구해서 실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통신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과 미국인이 대화를 할 때 그럼 어떤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필요한 통신 규약을 디지털 영역으로 넘어가게 했을 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규약을 정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상호 운영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에서 보면 1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는 드론이 이미 100만 대가 훨씬 넘었습니다. 군사용 드론뿐만 아니라 군사적 활용을 할 수 있는 상용 드론을 도입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드론들이 군사적 사용에 맞게끔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면 end-to-end으로 수많은 이제 지상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기종 드론의 경우 지상 통제 시스템이 각각 다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제한 사항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센터에서는 군사용 드론 및 군사용 상용 드론을 확보할 경우 상호 운영성 확보를 위해서 지상 통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통합 GCS와 통신 프로토콜, 메시지 표준 등 7종의 표준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런 표준이 개발되어야만 한 대의 지상 통제 시스템으로 이기종의 다수의 드론이나 로봇들을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1대 N 통제가 가능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링크 16의 경우에 2016년도에 미 JITC로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2017년부터는 독자적으로 링크 16 평가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미 JITC에서 우리 측의 높은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제1입의 경우 2024년 미 JITC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며 2025년 한국형 패트리엇 체계라 불리는 천궁2 작전 통제소를 대상으로 독자적인 제1입 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링크 22 같은 경우에는 최초 교육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외로 교육하는 것은 최초 교육이고 우리의 요구 때문에 새롭게 그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5년도에 평가 도구를 확보하고 2026년도에 미 JITC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면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상호 운영성 평가 능력을 갖추게 되면 첫째, 미 JITC의 평가 일정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군 무기체계 전력화 일정에 맞게 평가하여 적기 전력화가 가능합니다. 둘째는 이 책에 지불하는 평가 비용 약 100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합니다. 독자적으로 주관한 링크 16 평가 실적으로 지난 2024년까지 FA50, KF21 등 무기체계를 평가하여 약 50억 원의 국방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셋째, 언급한 한국산 무기체계들이 센터 주관 연합 상호 운영성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이라크 및 폴란드뿐만 아니라 30여 개국 이상의 나토 회원국에서도 연합작전 능력이 검증된 한국산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으므로 K방산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게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사례가 없는데 미 JITC에서 평가해야 되는 그 대상 체계가 최소 2, 3년치 이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연합작전에 사용되는 미군과의 연합작전에 사용되는 무기 체계들을 평가하는 것을 위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미 JITC 사령관이 와서 함께 교류 협력을 강화를 했고 그 당시의 슬로건이 We Test Together 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평가한다.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상호 인정한다. 이런 개념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합동상호운영성 기술센터 전 직원이 국민을 위해서 헌신 노력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